좋은 것을 기대하라. 좋은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늘 해답을 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조셉 머피가 40여 년 동안 연구한 잠재의식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재의식에 대한 개념과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문제, 건강, 두려움 등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잠재의식을 이용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실전편입니다.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반드시 응답받는 다양한 기도법. 다리를 건설하거나 우주선을 설계할 때 엔지니어는 잘 알려지고 익숙한 설계 기법과 숙련된 기술을 사용하며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그래서 필요한 기법과 기술, 순서를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지휘하는 데 필요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순서가 있다. 먼저 이런 순서와 기법을 익혀야 한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적절한 기법과 순서를 따라야 한다. 기도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응답한다. 세상은 질서와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과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는 종교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기도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기도란 성취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진정한 소망을 반영하기에 기도가 곧 소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원할 때 기도가 나오므로 기도는 삶에서 원하는 걸 드러낸다. 마음의 설계자가 되어라. 가족이 살 집을 짓고 있다면 집의 설계부터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그리고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의 세부 사항까지 제대로 반영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건축 자재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 사용한 건축 자재의 질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최고급 시멘트와 단열재, 전기 배선, 지붕 등을 선택할 것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마음의 집과 설계에도 똑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마음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돌의 본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과 경험을 결정한다. 설계도에 두려움, 걱정, 불안, 부족 같은 정신적 패턴이 가득하다면 혹은 풀이 죽어 있고 의심이 많다면 냉소, 고생, 근심, 긴장, 한계라는 자재로 마음을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깨어있는 순간마다 마음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말은 고요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집을 짓고 있다.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과 심상은 그 집의 청사진이다.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 받아들인 믿음, 마음에 숨겨진 무대에서 리허설하는 장면은 눈부신 건강과 성공, 행복이라는 집을 짓는다. 쉴 새 없이 짓고 있는 웅장한 저택은 곧 나의 성격이자 정체성이며 이 세상에서 써내려가는 인생 이야기다.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금 이 순간 평화,
좋아, 기쁨, 선의를 느끼면서 마음의 집을 짓자.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전하고 요구하면 잠재의식은 청사진을 받아들여 소망을 모두 이루어준다. 기도의 본질은 믿음이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 없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하여 기도의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마음이 기도를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도는 기쁘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실현되리라고 믿으며 올려야 한다. 무한한 지혜와 힘을 가진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의 확답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신뢰할 때 진정한 기도의 주춧돌이 놓이게 된다.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시각화 기법.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마음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상상 속에서 형태를 만든 것은 현실에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신체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다. 아이디어와 생각은 실제하므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언젠가 객관적인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인상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남는다. 마음에 남은 인상은 삶에서 사실과 경험으로 드러난다.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심상과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은 건물의 본을 뜨는 작업에 비할 수 있다. 아름답거나 미관을 해치는 건물일 수도 있고 초고층 빌딩이나 1층짜리 판잣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건물을 지을지 시각화해야 한다. 건축가의 심상은 도면 위에 투영되고 현장 담당과 인부는 필요한 자재를 모아 빌딩을 짓기 시작한다. 건축가가 그린 정신적 패턴에 건물이 완벽하게 부합해야만 작업은 끝이 난다. 나는 청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언제나 시각화 기법을 사용한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잠재의식에 생각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강당 전체를 마음속에 그려본다. 강당은 내면의 무한한 치유력에 눈을 뜨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빛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습이 보인다. 10분 정도 계속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청중의 몸과 마음이 사랑과 온전함, 아름다움과 완벽함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느껴본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내려놓고 연단에 올라간다.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시각화 기법을 사용하는데 강연이 끝날 때면 나에게 찾아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소망을 간단한 문장으로 집약하라. 찰스 보드행은 프랑스 루소 연구의 교수였다. 저명한 심리치료사이자 유낭시 치유학교의 연구소장이기도 했다. 그는 졸리고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나른한 상태에 진입하면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수용적인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잠재의식에 반영되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보도행은 이렇게 말했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시를 걸고 싶은 아이디어를 압축해 기억에 쉽게 새겨질 만한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그런 후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나른한 상태에서 확언을 반복하라.
졸리고 나른한 상태가 되면 마음의 최소한의 노력만 쏟으면 된다. 졸린 상태에서 현재의식은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과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는 잠재의식이 상층부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소망을 억누르고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걸 막았던 부정적인 생각은 나른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에게 해로운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몸의 긴장을 풀자.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졸린 상태가 되면 그대로 나긋나긋하게 자장가를 부르듯 다음 확언을 반복한다. 나는 이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조화와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애정어린 어조로 5분에서 10분간 밤낮으로 되풀이한다. 단어를 반복할 때마다 감정적 가치가 커진다. 해로운 습관이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을 때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해보자.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치유가 일어난다. 잠재의식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법.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번다면 돈이 남아돌 만큼 충분히 있다고 잠재의식에 확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만 일하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당신도 알고 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믿지 마라. 그렇지 않다.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고 전율을 느껴야 한다. 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신념에 불과하다.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라고 말하기만 해서는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다. 부와 풍요라는 아이디어를 정신에 주입하고 성장시킨다면 아이디어는 의식으로 변하고 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실현될 것이다. 부의 의식을 성장시켜라.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문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투자해서 손해볼 때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가난이라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부의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원래 사람의 인생은 궁핍하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부를 가질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심지어 남아돌 만큼의 부를 가질 수도 있다. 말에는 그릇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을 씻어내고 그곳에 올바른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힘이 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서너 번 5분씩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보자. 부와 성공. 이 두 단어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잠재의식에 숨겨진 힘을 표상한다. 내 안에 있는 실질적인 힘에 마음을 기울이면 힘의 본질과 성질에 부합하는 조건과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힘에 관해 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부라고 말할 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또한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하면 부유하다는 느낌이 마음에서 솟아난다. 부유하다는 느낌이 부를 만들어낸다는 걸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빗댈 수 있다.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생각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유한 삶을 선택하라. 잠재의식에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법이 없다.
내면에는 아이디어가 무수히 많고 언제나 현재의식으로 흘러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호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폐처럼 벼랑간에 등장하기도 한다. 주식이나 환율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아이디어는 계속 마음속에 피어오른다. 나의 부를 진정으로 결정짓는 건 주식, 예금, 채권 같은 것이 아니다. 물론 수치화는 내가 가진 부의 크기를 표현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는 내 것이고 삶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각인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가 굴러든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확언을 무력화한다.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번영한다고 확언했는데 상황만 더 안 좋아졌어요. 하긴 그 말을 하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현재의식이 그 말을 거부했기에 입 밖으로 주장하고 확언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효과가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 말을 한 지 10분도 되기 전에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긍정적인 확언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기껏 땅에 씨를 뿌리고는 그 자리를 다시 파헤치는 사람은 없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는 건 누구나 안다. 그러니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을 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나는 모든 방면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건설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 확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면의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된다. 남성의 말은 사실 결핍 상태를 암시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잠재의식은 아무 말이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라고 느끼는 것만 받아들인다. 현재의식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 말을 자주 반복하라. 나는 내가 몸담는 분야에서 쉴 새 없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언은 내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재정적으로 쪼들린다는 느낌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매출이 부진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업가에게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매출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조언했다. 이 말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협력을 유도해 정말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방식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침착하게 힘을 빼고 감정을 실어 부자라는 단어를 반복해보자. 자장가처럼 부자라는 단어를 어르듯이 반복하면서 잠들다 보면 그 결과에 깜짝 놀랄 것이다. 돈과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정신적인 장벽을 치워라.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 있는가? 그들의 대화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 일단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한다. 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어.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지.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쉴 새 없이 비난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탐내기에 자기보다 성공한 동료를 험담한다.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부가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가로막는 감정이 바로 질투다. 대부분은 질투가 재산을 내쫓는 걸 모른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한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계좌에 넣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옆 창구의 사람이 거액을 예치하는 것을 봤다고 치자. 이때 드는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와, 정말 멋지다. 그렇게 부자라니 내가 다 기쁘네. 더 큰 부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질투하는 마음은 파괴적이다. 질투는 나를 부정적인 위치에 놓는다. 그래서 부가 흘러들어오기는커녕 흘러나간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자라서 또는 나보다 성공해서 짜증이 났거나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더 부자가 되라고 빌어주어야 한다. 이로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중화되고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더 큰 재산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고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다. 정말 마음의 법칙을 악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면 마음의 법칙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되는 걸 막는 장벽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모든 사람과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부자가 될 권리.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기에 돈을 갈망하는 것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주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부는 단순히 좋은 걸 넘어 아주 좋은 것이다. 부를 비난하면 부가 도망간다. 이 장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용히 또는 공공연히 돈이 나쁘다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돈을 더럽다고 하거나 자녀와 친구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말한다. 가난에 대단한 미덕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은근슬쩍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것도 이에 한몫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은 어린 시절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파산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이 말은 혼란스럽고 신경증적인 생각을 반영한다. 돈에 관한 이상한 믿음이나 미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라. 돈이 악하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라고 돈에 발을 달아주는 꼴밖에 안 된다. 비판하는 대상은 결코 끌어당길 수 없다. 사기꾼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라는 말을 분명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자신보다 더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친구를 보며 씁쓸해하거나 배가 아팠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서 고생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품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를 비난하면 번영과 부가 도망가 버린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 손으로 내쫓고 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모순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가 나에게 흘러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 친구가 번 돈은 더럽고 악하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모순은 가난과 비참으로 향하는 도로의 이정표와도 같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함께 기뻐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난은 마음의 병이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다른 정신질환처럼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만약 몸이 아프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닫고 도움을 구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에 충분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내면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성장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추한 집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배를 고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행복하고 번영하며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실생활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확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전하며 분별력 있게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주면 놀랍게도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입니다. 눈사태처럼 돈과 풍족함이 쏟아집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짐에 감사합니다. 영양분을 끌어당기는 씨앗처럼 돈을 끌어당겨라. 호주에서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과학 수업을 듣고 성적도 좋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그는 동네 병원의 진료실을 청소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원리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심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이름이 굵은 활자로 크게 쓰여 있는 의사 면허증을 매일 상상했다. 면허증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진료실 벽에 액자로 걸려있는 의사 면허증의 먼지를 닦고 털면서 면허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화 기법을 4개월 정도 지속했다. 그러자 어느 날 젊은이가 청소한 진료실을 쓰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혹시 보조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었고 젊은이는 다양한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자 의사는 젊은이를 보조로 고용하였다. 의사는 젊은이의 명석함과 결단력에 감명받아 나중에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왔다. 오늘날 이 젊은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젊은이가 성공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결과를 명확하게 한다면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라는 오래된 법칙을 활용했다. 여기서 결과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의사가 되는 현실을 상상하고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아이디어를 품고 살았다. 그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영양분을 주었고 사랑하며 키웠다. 마침내 시각화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는 겹겹이 쌓인 층을 뚫고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신념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신념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다. 성공으로 이끄는 파트너, 잠재의식. 성공을 향한 3단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나를 추앙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든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의사 면허증을 따서 벽에 걸어 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신의학 분야의 최신 동향을 따라가고 학회에 참석하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최신 학술 논문도 읽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환자의 안녕이 최우선이므로 인간의 고통을 경감해주기 위해 가장 최근에 나온 기법을 공부해야 한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걸 모르니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기가 어렵네요. 좋아해서 노력을 쏟을 만한 분야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잠재의식에 도움을 청하자.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줍니다. 이 기도를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반복해보자.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나 예감을 받거나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경향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응답은 내면의 깨달음의 형태로 분명하고 평화로우며 조용하게 다가올 것이다. 성공을 향한 두 번째 단계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학생은 화학의 세부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전문화한 후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한다. 열정이 있다면 그 학생은 자신이 택한 분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태도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거나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태도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할 수 없다. 인간의 동기는 더 의미 있고 고귀하며 이타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일이어서만은 안 된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인류에게 유익해야 한다. 내 아이디어는 세상을 축복하거나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의 이익에서 세상의 이익으로 흐르는 하나의 회로가 완전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일단 회로가 완성되면 그 아이디어가 몇 배의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회로는 미완의 상태로 남을 것이다. 겉으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만 완성된 삶의 회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내 강연과 수업을 주기적으로 들은 마거릿 씨라는 젊은 여성이 있다. 강연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마거릿은 매번 버스를 3번 갈아타며 편도 90분 거리를 이동해 강연을 들으러 왔다. 마거릿이 강연을 들으러 온 어느 날 나는 일할 때 쓸 자동차가 필요했던 남성이 자동차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집으로 돌아간 마거릿은 내가 강의 시간에 설명한 기법을 실험해봤다. 이후 나는 마거릿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마거릿의 동의를 받아 편지 내용을 여기에 공유한다. 저는 자기 개발에 성공하려면 자동차가 한 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사님의 강연을 꾸준히 들으러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 차를 장만하겠다면 제가 늘 갖고 싶어 하던 드림카인 캐딜락을 갖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차를 살 때 거치는 모든 단계를 상상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들어가 관심 있는 모델을 시승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캐딜락에 올라타 운전하고 주차된 차 위에 덮개를 씌우는 장면을 비롯한 여러 심상을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 캐딜락이 제 차가 될 것이라고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캐딜락을 끌고 교수님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잉글로우에 살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캐딜락 한 대와 재산 전부를 물려주셨거든요. 성공의 열쇠는 성공에 관한 생각에 담겨 있다.
유명한 기업 임원 중 대다수는 성공이 자기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두 성공에 관한 생각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처럼 나도 지금부터 성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되뇌면 믿음과 확신을 기를 수 있다. 잠재의식이 성공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잠재의식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마음속 믿음과 인상, 신념을 밖으로 표출해야 한다. 성공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성공적인 가정생활과 인간관계를 원한다. 스스로 선택한 일과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멋진 집에서 살고 멋진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가지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영성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길 원하고 잠재의식과도 자유롭게 교감하고 싶다. 우리는 삶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성공적인 임원이 되어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라.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에 정신적으로 참여하라. 이러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매일 밤 성공을 음미하며 온전히 만족한 상태로 잠들어라. 그러면 성공을 향한 생각이 마침내 잠재의식에 뿌리내린다.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어라. 그러면 기도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 때 효과 좋은 생각법. 습관은 잠재의식의 기능이다. 우리는 모두 습관의 동물이다. 습관은 잠재의식의 기능이다. 수영, 자전거 타기, 춤, 운전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면 잠재의식 안에 습관으로 굳어진다. 제2의 천성이라고도 불리는 습관은 제1의 천성인 생각과 행동에 잠재의식이 보이는 반응이다.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일정 기간 반복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고 싶다는 충동에 빠진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충동이다. 절망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있던 밥이 나를 찾아왔다. 술 때문에 직장, 아내, 가족을 전부 잃었습니다. 아내는 제 전화도 안 받아요. 딸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요.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물론이죠.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한동안은 정말 술을 끊은 적도 있고요. 하지만 2주도 못 가 다시 술을 찾습니다. 미치겠어요. 이 불행한 남성은 같은 실패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남성은 폭음이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은 역효과만 낳았다. 금주의 번번이 실패하자 그는 충동이나 강박에 대한 제어력을 완전히 잃고 절망에 빠졌다. 남성의 절망감은 잠재의식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의지가 더욱 약해진 남성의 삶에서는 실패가 연이어 일어났다. 나는 그에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 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쳤다. 두 의식이 협력하면 잠재의식에 내재한 생각과 욕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그동안 오래된 습관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으니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해 자유, 맑은 정신, 마음의 평안으로 향하는 길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파괴적인 습관도 사실은 자신이 선택한 것임을 깨달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을 멈춰 나쁜 습관을 떨쳐냈다. 자신의 치유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깨달은 것이다. 이제 그는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정신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밥은 몸의 긴장을 풀고 명상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그가 이루려는 욕구로 가득 차게 되었다.
밥은 잠재의식이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딸이 자신을 안아주며 아빠, 집에서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똑바로 앉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명상을 반복했다. 집중력이 흩어질 때는 곧바로 딸이 미소 짓는 모습과 딸이 발랄한 목소리가 집에 울려 퍼지는 장면을 상상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밥은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 언젠가는 잠재의식 안에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으며 인내했다. 나는 밥에게 현재의식을 카메라에 비유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기록하는 필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은 밥은 마음속에서 사진을 찍어 잠재의식을 통해 사진을 인화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했다. 필름 사진을 캄캄한 암실에서 인화하듯 마음의 그림은 잠재의식이라는 깊고도 어두운 암실에서 발전한다. 현재의식이 카메라라는 사실을 이해한 밥은 더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다. 자신이 찍고 싶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그저 조용히 생각을 조절하고 관심을 집중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 공간에 푹 빠져 그곳에서 자신이 찍은 영화를 여러 번 돌려봤다. 이후 치유가 시작되었다. 술을 마시고 싶을 때마다 밥은 술 쪽으로 켜져 있던 상상의 스위치를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렸다. 마음속에서 촬영하고 있는 사진을 반드시 현실에서 인화하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지킨 끝에 밥은 성공했다. 그는 술을 완전히 끊고 가족과 재결합했다. 오늘날 그는 성공적인 업무 경력을 쌓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조셉 머피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행복이 내게 옵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힘을 지극히 확신합니다. 내 안에 무한한 힘, 잠재의식의 힘을 확신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거겠죠. 나를 믿고 응원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